반갑습니다. 대기업 안에서 이 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재입니다. 현재 삼청당 제약이 주말 동안 큰 일을 냈습니다. 바로 국내 PFS 특허 등록을 마치면서 미국 계약이 코앞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알리아 시장에서는 PFS 특허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도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이슈는 내년부터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이슈에도 현재 주가가 저조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우선 이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키프리스 사이트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 특허 관련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플리법 세트가 포함하는 안가용 제형이 충전된 PFS 실린지 제형을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이 조성물 특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성물 특허는 화학적 조성물에 관한 특허로 약물의 생산 방식 그리고 성분 비율에 대한 특허인데 삼청당 제약이 이 생산과 안정성을 보장을 하고 효과를 최적화하면서 원가를 절감하거나 그리고 추후 특허 만료 후에 복제약 제조를 제한하는 이 전략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아플리버세트라는 것은 향혈관 내피 성장 인자 물질로서 현재 이 아일리아 PFS가 굉장히 좀 확실히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과거의 움직임을 봤을 때 5월 28일 날 거절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심사를 통해 결국엔 등록이 완료가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주주님들이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저도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이 국내 특허 등록이기 때문에 미국 계약권은 과연 언제쯤 나올까 하실 수 있는데 이 국내 특허 등록 완료가 된 것만으로도 미국 계약이 정말 코앞이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슈는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이 국제 특허에 접촉이 되면 이 등록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특허 관련해서 잘 회피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정이 잘못 적었는데 일정이 본격화되는 거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국내 퍼스트 무버로서 지장이 크게 없다라는 것과 글로벌 특허에도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PFS 특허가 왜 중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 아일리아 치료제라는 것은 이 황방병성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눈의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이 황반에 이상이 생기면서 시력 저하를 통해 눈이 점점점 퇴화가 되고 시력 손실이 다가오는데요. 이 약을 맞을 때 보시는 것처럼 주사를 이렇게 눈 안에다 꽂아가지고 약물을 투여합니다. 굉장히 좀 무섭죠. 그래서 이 바이알 제형하고 PFS 특허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이제 바이알 제형인데 바이알 제형은 보시다시피 주사기를 꽂아서 약물을 쏙 뺐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리를 펑 하고 깨트리면서 약물을 뽑아 쓰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청결 문제 그리고 약의 용량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플림피드 실린지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마기부터 깔끔하게 안정성이 있다라는 것과 용량 자체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알리아 시장에서는 PFS가 대략 90에서 이제 85에서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 캐파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특허가 나와줘야 이 알리아 시장에서 대규모로 침입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삼청당 제약이 여기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고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삼청당 제약만이 이 PFS 특허 관련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리제놀론 측도 여러 시밀러사와 합의를 통해 약가 인하와 경쟁을 치열하게 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 협상을 하더라도 특허 문제를 잘 회피한 이 삼청당 제약하고 단독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제가 이 IR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작일 뿐이지 모멘텀 앞으로 지켜볼 모멘텀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 2030년 19조 5천억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 규모가 인구 고령화와 이 당뇨병 비만 환자 죄송합니다. 비만 환자의 증가로 인해서 이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보시면 이 모멘텀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일본 2분기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과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매출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삼성당 제약한테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기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 미국에 보시는 것처럼 2분기 계약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4분기에 대해서 3, 4분기에 대한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미국 계약 소식만 나오게 될 시 중국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 중동 지역 그리고 아시아 우리가 뭐 이렇게 지켜보는 뭐 동남아시아가 있겠죠. 인도나 뭐 베트남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이 모멘텀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IR 자료에만 의하면 이 아일리아 시밀러가 현재 계약 체결 지역만으로는 매출 2,500억과 영업이익 2,050억 전망에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 계약을 성공하게 될 시 약 5천억을 전망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8년 이 아일리아와 이 제네릭 관련해서 미국 진출까지 나아가게 된다 하면은 최소 매출이 6천억에서 6,500억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런 환경도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바로 곧 나올 이슈가 얼마나 또 지속이 될지 또 사람들의 이런 수요 자체가 또 어떻게 커져가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 우리가 흐름들이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PUR 수치로 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계산을 해 보게 될 시 삼청당 제약의 이 영업이익과 주가 이런 부분에서 계산을 해 봤을 때 총이 6조에서 7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에 비해 2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의 가능성도 앞으로의 전망치를 계산을 해 볼 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적정 주가 계산치니까 이 목표 주가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정말 이 국내 특허가 나왔다라는 부분만 해도 저는 이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보, 삼청당 제약, 아일리아 특허 등록, 심지어 PFS라고 뭐 아일리아 시장 결국 삼청당 제약만이 이런 이슈가 좀 나와준다면 이 삼청당 제약이 모멘텀을 더 추가적으로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런 이슈가 또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바이오 같은 경우 실체와 신뢰 그리고 이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데 삼청당 제약은 이 세 가지를 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술력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저만제 FDA 났고 아일리아 특허 관련해서도 회표를 했고 여기서 계약 소식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바이오 특징이 있어요.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와 시비 이런 부분이 현재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삼성당 제약은 자사주를 파면서 이 주주 가치 그리고 이 주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무리되는 이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안정성을 받치면서 좀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또 자신 있는 이런 저만제 알리아 그리고 최근에 주목될 이 에스페트까지 우리가 이제 시작이다 삼청당 제약 지속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의 역사를 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삼청당 제약이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도 계약이 무마되고 좀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어요. 이 삼청당 제약의 찐 주주님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저만제를 EMA라고 하죠. 이제 유럽 같은 경우 FDA가 아니라 EMA가 있는데 여기서 승인을 받고 저만제 시장을 서서히 키워나가면서 이 아일리아까지 키워나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삼청당 제약이 미국의 저만재 FDA 완료를 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리아까지 확장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에스페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현재 이런 좋은 모멘텀이 있음에도 삼청당 제약의 주가가 좀 저조한 이유가 바로 이 바이오 대장증들이 좀 현재 주가가 좀 밀리면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올라갔고 모건 스탠리 또한 현재 2차 전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현재 주가도 좀 굉장히 저조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아직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들이 아직 위로 향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아직 상승 추세 깨지지 않았고 아직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주가가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부분의 물량들 잘 해소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추적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같이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움직임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 구간에 대해서 가능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1선 좀 지지받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21선 잘 지지를 받은 만큼 21선 위에서 또다시 물량 소화하면서 구름대 안에서 추세를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줄지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주봉상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주봉상의 움직임 딱 좋다라고 했죠. 주봉 21선에서 주식가가 지지를 잘 받고 반등이 나와준 만큼 현 시점 물량 잘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고 현재 삼청당 제약에 이런 좋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임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